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5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주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속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변을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마 주간이었죠. 자, 이번 마지막 주 경마는 일단 금요경마는 인기마 접전 레이스와 또한 파고들 복병 전력의 선정 기대치 있는 경주들이 적절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각 경주 선택 취합을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뒷심이 상당히 보강이 되었고 이번에 게이트 한쪽에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3번 메이저 가이까지 입상 4정권에 있습니다. 수월하게 선두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약제 편성의 호기,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 높은 9번 블루 파워 중심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잖아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가 보장된 2번 엔젤킹 스타.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직전에 뚜렷한 전력 회복세를 보인 11번 파워터치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잖아요. 1번 해피게이트 내측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효율적인 내선 전개 1번 해피게이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번 게이트 안쪽에 1번 편성입니다. 선행이잖아요. 2번 에이스코리아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입상 도전마가 되겠고요. 선행을 나선다라고 한다면 2번 바로 옆에 3번 무정영웅이 함께 응수한다라고 한다면 매서운 걸음 기대가 되는데 진짜 1년 한 7개월 만에 일반 편성에 출전합니다. 한 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4번 돌아온 포경선 중심마가 되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안말 레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3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현 등급에서 최근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 말과 이번에 데뷔전 치로는 능력 기본기 갖춘 말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월 25일 금요일 부산의 첫 번째 경주, 이 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말 안전경주를 3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이기는 한데요. 편성 강도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편성이 훨씬 세요. 편성 강도 자체는요. 말들이 갖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능력치가 적어서 그렇죠. 다음 경주에 나오는 말들은 상대적으로 경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 아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편성에는 아는 말들이 좀 적은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편성에서 있는 말들이 다음 경주에서 우승하는 말하고 나중에 한번 뛸 때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말은 1번 최강터치 그리고 6번 마일킨 이두의 세력입니다. 1번 최강터치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도 관심을 받던 세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이 좀 빨랐고요.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아쉽게 3위에 그쳤습니다만 본인이 데뷔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응력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훈련 시의 걸음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데뷔전보다는 확실하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 주행 자세와 실전을 경험하면서 쌓여가는 노련함이 다소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2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직전에도 2번이었으니까요. 인코스 2점 활용하는 영리함 기대를 해보겠고요.
6번 마이킨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뭐 크게 병력이 있어서 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데뷔전 역시 이 말도 적응을 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승마가 1분 00초의 벽을 뚫고 우승을 차지했었던 어마무시하게 빨랐던 레이스였음을 감안해 봤다면 이 마이킨이 직전 경기에 보여줬던 것이 단지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뛰는 호기록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이번에도 뭐 이번 주에도 지난주만큼 기록은 나올 수 있는 주로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6번 마일킨에 안정되어 가고 있는 힘 조금 더 붙은 걸음 기대합니다. 그 외에 볼 수 있는 말들로는 저는 8번 난산여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곽으로 밀린 점은 좀 아쉽죠. 이 말은 선행을 나선다면 조금 더 재밌게 봐줄 수 있는 전력이고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빠르게 공략해낼 수 있는 말들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8번 난산여제 입장에서는 전개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호재, 편성 호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9번 솔트라이트, 10번 미녀건객 이 뒤에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 중에서 저는 10번 미녀건객을 선택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능력 차이 자체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9번이나 10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체중, 마체, 당당함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10번은 늦발을 했어요. 주행심사 당시에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가 좋아졌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더 주면서 10번 미녀건객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직전의 실전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1번 최강 터치를 중심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신마 중에서는 10번 미녀건객의 선정 기대치에 가능성을 부여하셨고요. 그렇죠, 1번 최강 터치는 직전에 앞선 빠른 편성 당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에 처지며 또한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을 선보였는데 직선에서 재차 진로가 열리자 근성 있는 걸음으로 3차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펼쳐내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1번 게이트 배정 받은 김에 아예 앞선을 장악해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간다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여타의 외측에 9번 솔트라이트라는 신마가 주행심사 때 상당히 발군의 순발력을 보이며 선두 장악 레이스로 주행심사를 통과했는데 김어수 기수 스타일답게 이번에 9번 이 솔트라이트가 외곽 게이트지만 선행을 잘 받아내는 김어수 기수잖아요. 앞선을 장악해내고 레이스를 주도하며 1순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여기에 5번 맥스파워가 있습니다. 직전에 앞선 빠른 페이스 강한 구도 1300m 레이스 비록 4착이었습니다만 전구간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고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레이스룸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거리 내렸고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5번 맥스파워가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5번 맥스파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5번 맥스파워도 선입권에서의 응수가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결정타가 부족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이 말은 나머지 말들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 말 중에서 선행을 나가는 8번 난산여제 그리고 6번 마이킨 등은 3살짜리들이지만 주로 이제 2세 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10전이나 뛰면서 경주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5번 맥스파워는. 그동안에 뭐 했나요? 보여준 능력치가 아직까지는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코스 배정도 잘 받았고 편성 호기를 만난 듯합니다. 전개를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고 1번 최강 터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 신마 경주가 되겠고요. 직전에 동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고 또한 최단거리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2세마들 간의 레이스인데요. 외곽의 11번 터치 스타맨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앞선 빠른 구도 강한 상대 편성 속에 비록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당시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밀어 중속 선입 가담하는 능력을 보였고 비록 마지막에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이번 경주 여타의 발빠른 선행형 마필을 꼭 집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만고만한 순발력을 갖춘 말들이 포진해 있고
KT는 외곽이지만 11번 터치 스타맨도 초반 전개에서 앞선 선두 가담할 수 있는 선두 장에 나설 수도 있는 호조건으로 보입니다. 자,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11번 터치 스타맨의 실전 변화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데뷔전 동거리 입상 전력이죠. 3번 천년의 길을 필두로 안쪽에 1번, 2번 아델 클래식 여기에 신마 중에서는 9번 전설의 파이트를 지목해 봅니다. 우선 3번 천년의 길은 직전에 1300m 레이스 데뷔전 출전에 그렇게 주목을 받은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변의 핵심 포인트였죠. 당시 이착을 했는데 중위 인코스에서 모래를 맞아가며 전개를 펼쳐내면서도 민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직선에서 비록 내측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살짝 노출했습니다만 적절하게 채찍 동료로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끌어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직전보다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3번 이 천년의 길이 되겠고요. 2번 아델 클래식은 직전 경주 데뷔전 최단거리 빠른 페이스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착지 불량이 났었어요. 하지만 미러 중속 스피드를 보이며 인코스 가담을 했고 자 3선 입에서 적절하게 레이스 펼쳐나갔는데 역시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선보이자 왼측으로 잡아주며 마지막까지 걸음을 끌어냈지만 결국은 앞선의 강한 상대들을 넘어서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역시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선두 장악해내기에 훨씬 더 수월한 조건 속에 이번엔 아예 선행 트레이까지도 가능한 구도 속에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2번 아델 클래식이 되겠고요. 자 9번 전설의 파이트가 역시 지난 9월 21일 날 주행심사 때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던 말인데 당시 9번 전설의 파이트는 늦발하고 발주가 썩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중위 외곽을 들고도 막판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며 1위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데뷔전이 한 달 만에 데뷔전 치르는데 망사 가면과 반가지 큰 고리 제갈 승인장을 착용했고요. 초반이 다소 느린 단점은 포착됐습니다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탄력적이었고 주목할 만한 걸음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데뷔전을 1300m 쓴다라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9번 전설의 파이트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은 11번 터치 스타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번 터치 스타맨을 저 역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저도 네 번째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데뷔전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1번 게이트에 이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 말들 대비 그 데뷔전을 준비했던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빠른 적응력을 기대를 했었는데 데뷔전은 좀 실망스러웠고 2주 만에 빠른 출전 이유는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승 터치 엄마만큼만 띄워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3년 천년의 3번 천년의 길 같은 경우가 데뷔전부터 바로 이 말도 이제 데뷔전을 앞둔 그 훈련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됐었고 같이 출전했었던 소속조 말보다 더 훨씬 뛰어난 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이에요. 그렇다면은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게다가 거리 경험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3번 천년의 길 쪽에 먼저 점수를 줬고요. 이번 아델 클래식도 거리 경험이 없어서 순서는 좀 밀려났습니다만 충분히 빠른 흐름의 적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스피드를 발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4번 플라잉 킹즈는 한번 여쭤봐야죠. 3번 천년의 길하고 같이 데뷔 이전째를 치렀었던 말이고요. 플라잉 킹즈는 당시에. 마신차도 크지 않았었고 선입권에서의 응수도 굉장히 좋았고 흐름도 빠르게 가져가는 레이스 주도권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왜 4번 플라잉 킹즈를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액면으로 보여준 능력으로는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말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4번 플라잉 킹즈는 데뷔전에서는 스피드가 좀 부족한 면 자리 못 잡고 자 그야말로 졸전이었는데 직전에 순간 스피드가 보강되며 선두 외곽의 인코스에서 경합을 펼쳐나가면서도 제법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300m 출전 직전에 2위 자리를 내줬던 3번 천년의 길과 직전 당시 반반 시차밖에 안 났죠. 당일 상태감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직전 최단거리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인 말들의 선전 기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래순위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일단 뭐 아예 배제는 하지 않지만 당일 컨디션 체크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부산 4경주는요. 자,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구도 만났다고 봅니다. 11번 터치스타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은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 8두의 출전 마중 4두의 마필이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자, 부산 6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 1600m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두권부터 추위권까지 8마리밖에 출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신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외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선두권 세력들이 의욕적이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심에 4번 톱파이어를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는 톱파이어가 선행을 나선다, 선두권을 강공을 펼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은 꾸준하게 선입권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갔었던 전력이고요. 거기서 이제 힘이 부족해서 힘이 붙이면서 밀리면서 추입이었던 상황이죠. 이제까지보다는 가장 힘이 많이 차이는 시점에 이르렀고 확실히 톱파이어의 훈련 내용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선입권에서 밀리지 않는 자기 자리 고수가 가능해 보인다. 라는 부분이 4번 톱파이어에게 기대치를 높여보는 대목이겠죠. 거리 경험이 없는 것은 2살짜리 말이 지금부터 벌써 1600m 거리 경험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직은 거리 경험이 없어서 그 부분 하나가 지구력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이 1600m를 빠르게 주파한 말도 없는 느린 흐름이라는 부분에서 4번 톱파이어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파괴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했었던 5번 마하스톰, 역시 2세 말이죠. 그리고 6번 장군의 질주와 1번 천년의 희망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5번 마하스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인데 데뷔전은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졸전. 이후 경주에는 흐름이 조금 느려지고 본인이 앞선을 공략을 하니까 그대로 입상. 전형적으로 이제 이 말이 앞선을 공략을 해서 버텨줄 수 있는 선두권 전형적인 세력이 되겠고요. 6번 장군의 질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힘차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났을 뿐이고 이제부터는 힘이 차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 바싹 올라온 전성기에 아낄 이유 없는 강공은 필연이겠죠. 1번 천년의 희망 역시 직전 경주에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제 2등을 한번 했던 전력이라서 이 3위 승급 착순이 마음에 걸려서 순위를 좀 밀려놓기는 했습니다만 1번 천년의 희망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 역시 힘차가는 속도 역시 지금부터는 관심이 필요한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팔두 단촐한 편성에 전개를 상당히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4번 톱파이어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비록 1600m 첫 도전이지만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4번 이 톱파이어 중심으로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좀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단촐한 편성의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훨씬 더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내겠죠. 1번 천년의 희망도 직전에 과거에는 좀 출발 스피드가 부족, 항상 후미에서 느지막한 타이밍을 잡았는데 직전에는 경합의 중에 인코스까지 가담하는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결정력까지 향상, 드디어 첫 입상을 차지했던 1번 천년의 희망, 다시 한번 늘어난 거리에서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1600m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마필이안도 있죠. 3번 썬마운틴입니다. 과거에는 고질적인 늦바락벽이 있어 항상 초반이 늦어 타이밍 직선에서의 느지막한 스퍼트로 걸음에 여력만 남겼단 말이죠. 직전 경주도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 못 잡고 후미 외곽 돌고 막판에 이제 올려붙였습니다만은 앞선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도 단촐하고요. 3번 썬마운틴 의외로 자리 잡기에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거리 경험이 있는 이 3번 썬마운틴이 충분히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도전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이 연주 3번 썬마운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마방에서 이제 조교사나
마주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썬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훈련식 컨디션은 이미 올 봄부터 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기대를 했더니 3등, 기대했더니 4등. 직전 경주에는 그래 이 편성이 그렇게 평선 강도가 약한데 여기서는 들어와야지 했더니 아예 순위권에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포기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자, 단촐한 편성에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진 말이죠. 4번 톱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 열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동거리 출중한 능력을 검증받은 말도 있고 직전 아쉬운 전력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말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바로 아쉬움 만회할 5번 닥터 위크가 되겠죠. 자, 이미 지난 8월 23일 날 1800m 첫 도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동거리 검증 전력이었죠. 발근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주도 레이스로 8월 달에 동거리를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선행 강공 작전 펼쳤습니다만 56에 늘어난 부중 이겨내지 못하고 막판에 무너진, 막판 한 10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56의 부담 중량을 달고 뛰는데 직전에 한번 경험해본 부중이고요. 이 편성에서도 5번 닥터 위크가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 속에 자, 임성출 기수로 안장을 강화하며 5번 닥터 위크의 직전에 출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5번 닥터 위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확연하게 실전 변화 보인 6번 맨 오브 더 매치를 필두로 자, 안쪽에 3번 시티 위너와 8번 매직 플라잉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6번 맨 오브 더 매치는 과거 단거리 1300m를 두 차례 입상했던 전력이 있고 이후에 승급 이후 한동안 부진했죠. 직전 경주부터 혀 보존권 승인 장구 착용으로 몰라보게 향상된 경주 운영 능력으로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1800m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제갈바지가 향상되며 이 6번 맨 오브 더 매치가 이제는 장거리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 직전에 닥터 위크가 이끌었던 페이스를 외곽에 승수하며 중반에 아주 좋은 걸음을 끌어냈던 이 6번 맨 오브 더 매치. 부담 중량 3kg 올랐습니다만 한번 올라온 걸음 다시 한번 입상 경쟁력으로 펼쳐 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6번 맨 오브 더 매치가 되겠고요. 3번 시티 위너가 지난 6월 16일 경주 능력 부진 판정 한 달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절치부심 직전 경주 당시 1600m 레이스 가벼운 주로 컨디션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법 선전 샷착을 했단 말이죠.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초반부터 빠르게 붙으며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는데 막판에 워낙에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역습을 허용하며 사착을 했지만 자, 이번 경주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오히려 코너 4개짜리 1800m가 초반 전개에서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3번 시티 위너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네요. 3번 시티 위너가 되겠고요. 8번 매직 플라잉도 자 4등급 승급 이후에 직전에 1800m 3착을 했는데 직전 당시 게이트 안쪽 배정의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냈다라는 평가입니다. 중위인 코스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마지막 한 발 부족했지만 그래도 3차까지 했던 말. 요 8번 매직 플라잉 직전 대비 다시 한번 1800m 도전에 순위 상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8번 매직 플라잉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직전에 아쉬운 졸전을 이번에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 만회할 5번 닥터 위크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훈련 상태 우수하고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면설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편성 자체가 편성 강도가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5번 닥터위크가 직전에 부담 중량이 무너졌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를 외쳐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6번 맨 오브 더 매치가 당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맨 오브 더 매치는 직전 경주에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한 전력인 것은 인정하지만 워낙 그동안의 졸전이 기복이 심했었던 말이라서 섣불리 추천드리기 어려웠던 상황. 이제는 상승세 탔으니까 한 번 더 추천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시티위너가 이제 선행을 나선다면 재밌어 보이는데 글쎄요. 잘 버티지는 못했었던 전력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인코스에 있는 1번 라온파워는 어떤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라온파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1600, 1800m 출전을 하고 있는 전력이고 시티위너보다는 조금은 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시티위너 앞말과 순말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근성면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1번 라온파워는 어떨까요? 네, 저도 최근에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마필인데 게이트 유불리와 경주 여건의 유불리에 따라서 최근에 좀 편차가 많은 경주 능력을 보이죠.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외선 돌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1번 게이트에 편하게 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압박이 없다라면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5번 닥터위크라는 걸출한 이 선두 장악 세력이 있기 때문에 1번 라온파워는 차후에 좀 느린 편성에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 편성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5번 닥터위크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말 경주 13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하고 승급하는 마필들, 입상하고 승급한 마필들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고 현등급 기복마들 과연 어떠한 전력을 펼쳐낼지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8경주 역시 앞말 경주네요. 2, 3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앞말 경주가 굉장히 늘어난 듯한 느낌을 받긴 하지만 사실 두 개였어요. 자, 이번 앞말 경주에서의 가장 핵심은요. 상승세 2세마 끝. 추천드릴 말들이 다 상승세, 승급전 임하고 있는 2세 말들입니다. 2세 말들 계속해서 제가 10월달 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2세 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흐름 자체도 굉장히 하향 배당 상황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착하게 적중에 의의를 두면서 9번 퀸 오브 더 이어 가장 먼저 중심에서 추천을 드려야 하겠네요. 솔직히 데뷔 전에 너무 과잉기가 아닌가. 아무리 1번 게이트여도 너무 과잉기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잉기예요. 저는 이만큼의 능력이 돼요를 너끈히 보여주면서 8마신차 대차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마지막에 여유 있는 걸음은 그 단지 마신차로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여력감이 분명히 있었던 말이고 훈련 시에는 더 좋아졌어요. 미스터 플레이시라는 상위 등급, 2등급일 거예요, 이제. 상위 등급 말하고도 거의 대등하게 뛰는 탄력을 보여줬었던 퀸 오브 더 이어. 승급전 이상무, 문제 없음, 우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드는 그 물음표까지 찍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면 또 다른 2세 말들의 역습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고요. 그 다음 순위로 나는 2번 영광의 타임, 그 다음에 5번 원더풀 피스, 1번 레몬아이 등을 각각의 전개상의 그 요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광의 타임이 9번 퀸 오브 더 이어와 함께 선행을 모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번 원더풀 피스는 반드시 선행이어야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2선에서 응수를 하는 선입형 전개, 1번 레몬아이는 추입이죠. 각각의 전개로다가 빠듯하게 편성이 딱 짜임새 있게 흘러갈 겁니다. 2세마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출중한 기량을 이미 검증받은 2세마 그중에서도 김지영 의원은 9번 퀸 오브 더 이어를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재강조 해드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직전에 막판에는 뒤를 돌아보는 여유까지 보이며 아주 좋은 걸음으로 압승을 거뒀죠. 8마신차.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거리. 김지영 의원 표현대로 우승까지도 문제없다. 이상무. 이 9번 퀸 오브 더 이어는 당연히 중심마로 가치가 높습니다.
도전권들 1번 레모나이 직전에 다소 이제 사행하는 악벽 막판에 직선에서 외측 펜스까지 끝까지 이제 사행을 했는데 그래도 걸음을 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얼마만큼 주행이 안정화됐는지 그 여부 판단을 해봐야겠고 5번 언더필스도 직전에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죠. 여기 6번 메이저 파워가 있습니다. 현 등급에서 그래도 9월 1일 날 1300m로 우승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6번 메이저 파워 당시 자,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점프하고 출발하고 바로 연마필과 추돌, 초반 전개가 처진 부분이 페인으로 보입니다. 자,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초반에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이번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선의권에서 응수 1300m 적정거리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6번 메이저 파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에 꾸준하게 21초대의 호기록을 보여주면서 1300m를 통과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전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적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출발이 매끄럽게 나와서 자기 자리를 잘 잡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유형인 말입니다. 즉 제가 보고 있는 지금 2번 영광의 타임과 9번 퀸 오브 더 이어보다는 빠르게 나가지 못할 것이고요. 분명히 제가 짜임새 있게 선입권까지 이루어지는 이세멜들 라인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입권에서는 거리 경험까지 있는 5번 원더풀 피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기복을 보이면서 성장 중인 6번 메이저 파워가 직전보다 훨씬 더 힘이 붙었다라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지금에서는 이세말들의 세력에 밀린다고 봅니다. 네, 8경주는요. 이세마의 강세가 예견이 됩니다. 그 핵심만은 9번 퀸 오브 더 이어가 되겠죠. 네, 9번 퀸 오브 더 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거리 1600m 레이스 최근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들과 이번에 절치부심 복병같이 높은 변화 기대치 있는 말들 적절히 포진해 있네요.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1600m 거리가 되겠고요. 하위 등급이에요. 5등급. 5등급 이하에서 1600m는 보통 약편성이기 마련이고요. 약편성이다 보니까 흐름이 느려서 이제 추임마도 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보통은 선행발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앞이 모두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선두권 1, 2, 3, 4등까지 그대로 들어오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청고마비 이 시점 지나면서 겨울 초까지 12월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텐데요. 그 흐름을 깨면서 입상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주셔야 합니다. 이번 경주에 선행 1순위를 했었던 5번 마크원과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역습의 세력 7번 원더풀 수파 이두의 세력에게, 이두의 전력에게 우선 관심이 갑니다. 자, 5번 마크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직전 경주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었던 전력입니다. 선행을 나갈 것은 분명한데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예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컨디션 자체를 베스트라고 보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력을 상승세의 였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줬었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 역시 선두권에서 그대로 끝난 경주이기도 하고요. 마크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만 해도 별로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호전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부마 매니피, 모마 만왕이면요. 선행 1순위 맞는 유형의 말이에요. 혈통상으로 봤을 때도. 선행 1순위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7번 원더풀 스파는 6등급 하위 등급에서의 그 선전이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추입 탄력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죠. 이제 힘이 차는 듯한 이제서야 경주로에 확연하게 적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 게다가 직전 경주가 선두권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경주였었던 게 분명합니다. 역습을 단행했던 7번 원더풀 스파가 직전보다 확연하게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와, 솔직히 마크원도 이기지 않을까. 승급전이지만 그 검증은 필요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꼭 드려보고 싶은 전력이 7번 원더풀 스파가 되겠고요. 2번 울산 장군 11번 우라노스 제이는 현 등급에서 꾸준하게
순위권을 왔다 갔다 그리고 상승세를 보였다 말았다 기복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7로 높아진 부담 중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두 세력이지만 전개상으로는 선익과 선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천을 드려야 한 전력들이기 때문에 5번 마크원의 상대 말들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특히나 5번 마크원에 대해서는 전개 이점과 직전에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선전을 펼쳤다. 그 부분으로 인해 이번 경주는 컨디션도 더 좋아졌고 우승 가능 세력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위 등급 중거리 레이스도 결국은 앞선에서 결론이 날 공산이 큰데 직전에 5번 마크원은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1600m 두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입상 성과를 거둔 말이죠. 요편성에서도 당연히 선행을 받아 일순할 듯합니다. 승급전 나서는 7번 원더풀 스파와 부담 중에 올라갔지만 직전 상승세를 이어나갈 2번 울산 장군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외곽에 12번 담양최강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계적 상승세를 보이더니 직전에 1300m 거리 동투자데이라는 강선행마, 능력선행마에 이어 고페이스를 따라가며 이착을 했습니다. 비록 1300m 거리였지만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에 부담 3kg가 올랐습니다만 전개를 충분히 선두 선위권에서 풀어나갈 수 있겠고 직전에도 마지막 걸음의 여력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김지영 의원 12번 담양최강 늘어난 거리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민병철 의원이 담양최강을 질문해 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시원하게 적중해 주셨던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였잖아요. 좋아하시는 말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부담 중량에 대한 적응은 한 번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직전에는 2번 게이트, 이번엔 12번 게이트. 게이트의 불리함과 갑자기 높아진 부담 중량에 대한 적응력 때문에 저도 이 말의 능력은 믿습니다만 한 번에 추천을 드리기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제가 어떤 말을 여쭤볼지 정확하게 그것조차도 예측을 잘 하시네요.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9경주는요. 다시금 전개 이점을 살려 적정거리 실전에 입상한 자리 유력시가 되는 말로 김지영 의원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4번, 5번 마크원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자, 요 편성의 중거리 1600m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전개 이점과 경주 여건을 살릴 말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붙어서 꼭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9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에 이어 다시 한번 1600m 레이스고요. 4등급 편성입니다.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보이는 6번 원더풀 모닝이 눈에 띄는 구도죠.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레이스를 2선에서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가 있겠고 자, 지난 6월 23일 경주부터 국악자급판 승인장구 착용으로 인해 주행도 한결 안정화된 가운데 무빙 선입, 선행 직전에는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을 레이스 펼치며 입상을 했죠. 전개를 앞선에서 다채롭게 풀어내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6번 원더풀 모닝 다시 한번 1600m 제도전 입상 기대치를 한껏 높여볼 수 있는 말이죠. 6번 원더풀 모닝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우승 전력인 7번 스위비닝 여기에 8번 어메이징 타핏 그리고 안쪽에 1번 타임스펙 등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8번 어메이징 타핏은 1억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죠. 한동안 부진했고 자, 하지만 최근에 전력 상승세를 보이더니 직전 경주 1300m 레이스 출전에 파워터치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제 우승한 경주에서 선입권 따라가며 막판에 거의 입상하는 듯 했습니다만 결승선 전방 100m 남겨놓고 채찍을 놓치는 불상사가 있었죠. 그 부분이 5개 T, 그래서 3착이었는데 막판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찬바람 불면서 뚜렷하게 능력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8번 어메이징 타핏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7번 스위비닝이 직전에 원더풀 모닝을 이겨내고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하며 1600m 우승을 차지했죠. 이번 경주에서도 7번 스위비닝이 자, 게이트는 살짝 외측으로 밀렸습니다만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다시금 1600m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안쪽에 1번 타임스펙이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분명 더 보여줄 걸음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에 1번 타임스펙은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자, 내측의 빠른 말들 때문에 3, 4코너에서 외곽을 심하게 크게 돌 수밖에 없었죠. 전개 미스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었죠.
그러고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1번입니다.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수월하게 선입권 가담, 직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1번 타임스펙 훈련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온 만큼 일반 타임스펙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선두권 자유전개점을 극대화할 6번 원더풀 모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은근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6번 원더풀 모닝의 선정 가능성, 직전에 승급전에서 상승세를 이미 보여줬고 적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4등급에서는 한 번 더를 외쳐볼 수 있는 연투 세력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번 타임스펙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갑자기 높아진 부담 중량 그리고 연투가 좀 약한 면 등등 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들 상세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세력이라서 1번 타임스펙까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말들이 이제 기복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었어요. 7번 스위비닝이나 8번 어메이징 탑핏 당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말들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인기 대비 졸전이 왕왕 있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출전합니다. 올해 첫 출전이에요. 3번 영원 자메이카. 이 말이 지금 훈련시의 걸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탁월해져 있는 이 말이 영원 자메이카 맞나 말 바꿔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킹스턴 하버라는 다음 주에 있는 이제 대통령배 출전 예정인 그 말하고 동반훈련을 할 때도 대등한 탄력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고 대놓고 지금 1600m 가장 적정거리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세력은 4번 강한질주라고 봅니다. 추입 탄력 4번 강한질주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 느린 말이기 때문에 4번 강한질주는 직전에 1800m보다는 출발의 직선이 가장 긴 1600m가 적정거리로 봅니다. 자, 이번 경주 얼마만큼 선두 선입권 강한 전력들 그 레이스룸 얼마만큼 따라붙어 빠르게 스퍼트 하느냐 관건이 되겠지만 자, 일단은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선두 선입권을 좀 강하게 보기 때문에 4번 강한 질주 순위를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600m가 적정거리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일 컨디션 여부를 체크해보고 복병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자유로운 전개점 극대화할 6번 원더풀 모닝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마지막 11경주가 상당히 혼돈도가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자,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이고요. 최근에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당일 전광판은 10번 울트라 파워, 여기에 6번 오령과 4번 천년의 태양, 이 3두의 마필이 전광판을 주름 잡을 듯한데 이 말들조차도요. 인기마들도 믿음이 썩 가지는 않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복병 전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김지영 의원, 11경주에서 액면의 인기마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복병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액면의 인기마 제일 궁금한 상황이기는 해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무엇이 어떠한 이유로 인기를 모을런지 저도 이제 당일 사전 인기도를 봐야지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3번 저스트 매직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던 없던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전력입니다. 이 말은 사실 선입권에서 공략할 때 성적이 그때의 걸음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빠른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신비한 바람부터 톱 오브 더 월드라든가 브레이브 킹덤, 외산마로 넘어서 말리부별 이런 말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엄두조차 못 냈었던 상황이었죠. 공백이 있습니다. 크게 병력이 심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졸전이 연이어게 되면은 휴식을 취하는 게 말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되죠. 휴식 이후에 출전했던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은 이상 없이 좋았고 훈련 때 걸음 역시 좋습니다.
기본기 있는 말인데 저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번 저스틴 매직의 선두권 강공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한때는 봄에 1200m, 1400m를 3월과 4월에 연투로 했던 말이에요. 3등급 무대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공백 두고 이번에 출전하는데 3번 저스틴 매직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올라온 컨디션과 회복된 걸음 충분히 이번에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다. 김지영 의원은 3번 저스틴 매직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9번 US맨을 강조드립니다. 편성 전개 잘 만난 듯해요. 지난 9월 6일 날 1400m 거리 천년의 강에 이어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1400m 출전의 게이트 외선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가 처진 부분이 좀 페인이었어요. 이번에도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이트 외곽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미 1400m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고 전개도 선두 선위권 최선 2, 3선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대비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에 이 9번 US맨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네, 부산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김지영 의원의 3번 저스틴 매직 그리고 민병철의 9번 US맨 이 대의 마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주차 마지막 금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경마의 흐름이 다소 이제 안정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 패턴을 복병마에 좀 관심을 두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경마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경주 이 편성을 보고 이 공략 방법을 다채롭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금요일에도 매 경주 꼭 잘 분석하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분석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적절히 잘 활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